안녕하세요. 진짜 4차 산업혁명 이 변화 속도가 정말 정신없죠? 네, 정말 빠릅니다. 이런 시대에 예전 지식만으로는 이거 좀 부족한데? 하는 생각 다들 좀 하셨을 텐데요. 그렇죠.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보내주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관련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진짜 중요해질 역량이 뭔지, 또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그 핵심을 좀 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기술 변화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게 아니고요. 그럼 뭐가 중요해지는 거죠? 변화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또 문제를 해결하느냐. 네, 바로 역량 중심으로 교육이 가야 한다. 이게 핵심인 거죠. 하긴 예전에 중요했던 거 있잖아요.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협업 능력 이런 거요. 네네, 여전히 중요하죠. 이런 건 당연히 중요할 텐데 근데 자료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좀 부족하다. 이렇게 딱 짚어주네요. 맞아요.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그 디지털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AI 리터러시 같은 거요. 이런 새로운 소양들이 이제는 뭐랄까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런 점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네, 단순히 기술을 그냥 쓰는 걸 넘어서서 그 본질이나 영향까지 이해하는 능력, 이게 필요해진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SW,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란 AI, 인공지능 교육이 강조되는 거고요. 코딩 교육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근데 단순히 코딩 기술만 배우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분해하고 해결 절차를 만드는 능력. 이걸 컴퓨팅 사고력,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라고 하는데 이걸 길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컴퓨팅 사고력. 네. 그리고 AI 기술 원리 자체를 이해하고 또 이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AI 리터러시. 그리고 또 AI가 좀 편향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들 있죠. 네, 그런 거나 데이터 프라이버시 같은 윤리적인 쟁점들 이런 것까지 다루는 교육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죠. 근데 기술이 막 발전할수록 오히려 그 인간적인 부분이 더 중요해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자료에서도 좀 그런 맥락이 보이는 것 같은데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 모델이요? 네. HTATT, 하이터치 하이테크 맞습니다. 이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게 뭐냐면요. 첨단 기술, 그러니까 하이테크죠.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거요. 네네. 이런 걸로 개인 맞춤 학습을 도와주면 선생님은 이제 지식 전달 부담은 좀 덜고 학생들하고 인간적인 교감, 이게 하이터치죠. 하이터치. 네. 정서적으로 지원해주고 창의성이나 비판적 사고력 같은 좀 더 고차원적인 역량을 키워주는 데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기술이랑 인간교사의 강점을 딱 결합하는 방식이에요. 그거 되게 이상적이네요. 기술과 인간의 시너지? 네. 그런 접근이랑 또 맞물려서 직접 막 만들어 보면서 배우는 거 있잖아요. 메이커 교육하고 여러 학문을 합치는 스팀 교육도 요즘 중요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메이커 교육, 스팀 교육 들어봤어요. 네, 메이커 교육은 3D 프린터 같은 도구들로 자기 아이디어를 실제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거고요. 재밌겠네요. 스팀 교육은 아시다시피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이걸 다 융합해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죠. 특히 여기서 예술, 아츠가 창의성이나 융합적 사고를 자극하는 역할을 하고요. 예술이 그냥 끼어 있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방식 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 PBL을 통해서 학습자가 스스로 배움을 이끌어가게 하고요. 들어보니까 다 좋은 방향 같은데 물론 이게 장밋빛만 있는 건 아니겠죠. 현실적인 과제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도 몇 가지 짚어주던데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해결할 과제들도 있죠. 일단 선생님들이 이런 새로운 역할이나 기술에 잘 적응하시도록 그 역량 강화 지원이 정말 필수적이고요. 그쵸. 선생님들 역할이 많이 바뀌니까.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모든 학생들이 이런 기술 혜택을 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디지털 격차 해소하는 노력도 중요해 보입니다. 맞아요. 소외되는 학생 없이. 그렇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AI 편향성 문제나
뭐 데이터 프라이버시 같은 윤리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나 제도 마련도 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할 일이 많네요. 네, 많습니다. 그래도 이런 과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면서 앞으로 교육은 AI 같은 걸 활용한 개인 맞춤형 학습, 그리고 평생학습, 이게 더 중요해질 겁니다. 보편화될 거고요. 평생학습. 네, 학습 공간도 꼭 교실이 아니라 뭐 VR, AR 같은 새로운 기술 통해서 더 확장될 거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모든 기술을 효과적으로 쓰면서도 결국 인간 고유의 능력 있잖아요. 창의성, 비판적 사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교감하고 협력하는 능력. 이 가치를 잃지 않는 균형. 이걸 찾는 게 핵심이겠죠. 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쭉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진짜 지시감기? 이걸 넘어서서 변화에 잘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중심으로 확실히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엄청 강력한 도구가 되는데 역설적으로 그럴수록 인간적인 교감이나 상호작용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이 점이 참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요.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의 분야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이런 미래 역량을 꾸준히 키우고 또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작은 시도부터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네. 뭐 학교 교육의 변화? 이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떻게 평생 배우고 또 함께 성장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걸 생각해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